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심리학책을 한 권 더 가져왔어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라는 책이에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이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안 되는데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요. 또 재밌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지내면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삶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하고 내 자신을 조절해 가면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출판사에서는 안 좋아하시겠지만 예,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라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내 마음하고 내 행동이나 말투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퉁명스럽게 나오고 짜증스럽게 나가고, 그게 짜증낼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의해서 말투나 그런 행동이 나갈 때 하고 나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효과와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걷어차기 고양이 효과와 야생마 엔딩, 그 다음에 헤라클라스 효과, 호순 효과, 학습된 무기력, 카렐 공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어떤 한 오화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기사가 저녁 연회에서 주인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 꾸중을 들은 그 기사가 이제 화가 났죠. 꾸중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와서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관리에게 또 한바탕 화를 냈어요.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시간에 맞춰서 딱 와야 되는데 그 관리인이 시간에 맞춰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조금 늦었다고 막 자기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막 욕을 해가면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은 이건 뭐지? 갑자기 왜 나한테 짜증을 내? 그러면서 이 부인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침대에서 막 아들이 막 저기 점프를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랬지? 이러면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은 아니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막 와서 화내고 혼내고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에잇 하면서 옆에 있던 고양이를 걷어찬 거예요. 그런 우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심리학적으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분출하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A가 B한테 화를 내면 B는 다른 C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인데 짜증스럽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뭔가 불쾌한 일이 있고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딜 막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나한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 직원한테 막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뭐하다, 늦었다, 물건이 제대로 없네 이러면서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리학자가 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식당 안에 손님이 한 분이 직원을 막 부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홍차를 망쳤다고. 이 우유 상했잖아. 내 홍차를 망쳤잖아 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바로 바꿔드리겠다고 하고 가져가서 다시 새로운 홍차를 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손님한테 조용히 귓속말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생님 만약 홍차 안에 레몬을 넣으실 거면 우유는 넣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몬의 신맛이 우유를 덩어리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손님이 잘못을 한 거예요. 레몬을 넣고 우유를 넣으니까 우유가 덩어리가 돼서 그 상한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차에다가 레몬만 넣던가 아니면 우유만 넣던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상한 것이 아니라 이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손님의 잘못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도 그냥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렇게 갖다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한 거예요. 좋은 얼굴로 화내지 않고 전혀 미소 지으는 얼굴로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화를 낼 수는 없지요. 만약 제가 화를 내면 그가 저에게 다시 화를 낼 거고 저 역시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네, 싸움이 커지죠. 손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우기면서 막 화를 낼 것이고 직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손님이 잘못한 거라고 막 화를 낸다면 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뭐 동료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툭툭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툭툭 내뱉게 되겠죠. 안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받고 나쁜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은데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받은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야생마 엔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생마 엔딩은 뭐냐면요. 아프리카 초원에 야생말이 있대요. 근데 그 야생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흑별박쥐라고 해요. 그 흑별박쥐를 왜 무서워하냐면요. 그러니까 흑별박쥐는 동식물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박쥐예요. 그래서 한 번 물면 자신이 원하는 양의 그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흑별박쥐가 이 말을 물잖아요. 물어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럼 그 말이 죽는다고 해요. 그냥 산채로 죽는 거예요. 흑별박쥐가 야생마한테 빨아먹는 피의 양은 정말 극소수라고 해요. 정말 소량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야생마가 목숨을 잃어요. 그 이유는 분노 때문이라는 거죠. 흑필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불태우게 만드는,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다. 분노하는 중에 혈액은 팔, 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하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고, 내 종족을 번식시키는데, 그러니까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한편으로는 보호하는 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적 의미로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분노가 가진 폭발력에 상응하는 우리 몸의 파괴성도 가지고 있다. 순간 과부하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분노가 가져온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다른 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네. 그만큼 분노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로 안 좋게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면요, 심장이라고 해요.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3배가 높다고 해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심장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고요. 그 외에 분노는 식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초래해서 소화기 계통의 병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이나 소화기 기능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간과 쓸개를 안 좋게 하는 그러한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화를 잘 내므로 인해서 고혈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계통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화에 관련된 책이나 마음의 그런 그 책을 소개해 드릴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노가 우리 건강에,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순간적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한 단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또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먼저 뿜어져 나오게 되는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에 호순 효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호순 효과가 뭐냐면요, 쌓인 감정을 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불만이나 불평,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을 호순 효과라고 해요. 왜 호순 효과냐면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 전문가 엘튼 메이요 교수가 그 호순 윅스 공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생산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막 뭐 조명이며 휴식시간이며 점심시간이니까 복지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잘 대해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도 유감스럽게도 그 생산성이나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그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도 않았고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2년 동안 거기 근로자가 정말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다 일일이 면담을 하면서 들어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경청을 하면서 들어줬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의 상승력이 그리고 생산성이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감정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냈던 거죠. 내 안에 쌓인 그런 쓰레기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풀어내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경청을 하고 열심히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연구원들이 경청을 열심히 들어주는 그러한 경험들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내보내고 그것을 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실험 사례를 호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배출함으로 인해서 내 안 좋은 감정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없애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출을 할 때도 뭐 폭력적인 그러한 것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배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합리적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수다를 떨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방 가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운동을 하면서 또 안 좋은 감정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엉엉 우는 거예요. 속상할 때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울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연구를 통해 정서적인 눈물은 다른 눈물과 달리 유독 물질이 있어 혈압 상승을 야기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며 소화불량 등의 안 좋은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눈물을 통해 유독 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맑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바탕 크게 울어보는 것도 좋다. 네.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울게 되면서 이렇게 엉엉 소리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울잖아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후련한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는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우세요. 누가 보든 말든 뭐 상관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한 번쯤 누구 안 울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뭐 슬프면 우는 거죠 뭐.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는 그것을 너무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분출하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나는 이게 후련하더라.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